원래 트럼프 대통령의 DNA 자체가 그렇고요. 원래 또 전략적이기도 합니다. 테러리스트다, 폭도다 뭐 이런 표현을 통해서 네. 기름을 붓는 거니까 어떤 인종주의적 갈등을 더 확산시킨다면 소련과 냉전처럼 박스에서 아웃시키고 이쪽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네트워크로 만들겠다. Everybody in the world needs to be watching this. The world, please watch this. I really like President Xi, but we built China. 백인 경찰의 과잉 진압 과정에서 흑인 남성이 사망하면서 미국 전역에 항의 시위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G7 정상회의에 초청을 했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초청에 기꺼이 응하겠다는 내용까지 나왔습니다. 트럼프 전문가 안병진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트럼프 대통령 전문가로 정평이 나 있던데 오늘 트럼프 대통령으로 빙의가 돼서 트럼프 대통령처럼 그냥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빙의되기가 어려운 분이 거의 트럼프 대통령이셔서 글쎄요. 미국 140개 도시로 점점 번지고 있습니다. 시위가 점점 격화되는 이유 뭘까요? 사실 터질 게 터진 거죠. 인종주의가 구조적으로 완전히 뿌리 내린 상황에서 터질 게 터진 건데요. 예를 하나만 들어드려도 흑인 남자아이가 3명 중에 1명은 감옥에서 인생을 언젠가 보내게 되는 3명 중에 1명이라는 건 사실 끔찍하잖아요. 미국이 하나의 나라지만 어떻게 보면은 2개의 국가가 공존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어두운 민낯이죠. 오바마 때 잠깐 그런 어떤 오래된 누적된 인종주의가 TF도 꾸려서 완화된 제안도 만들고 그랬는데 네. 그 이후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집권하시면서 다시 다 원점으로 돌아갔죠. 흑인에 대한 잠재적 범죄자라는 어떤 낙인 하에 그러니까 경찰들이 군사 작전하듯이 강경한 그러니까 상당히 과거로 돌아가고 있는 추세. 이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다가 기름을 막 붓고 있죠. 테러리스트다, 폭도다 뭐 이런 표현을 통해서 네. 기름을 붓는 거니까 네. 어떻게 보면 터질 게 본격적으로 터진 겁니다. 네, 폭력 집회를 결코 옹호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한 나라의 대통령이고 한 나라의 국민들인데 폭도, 테러 조직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과연 말 실수인 건지 아니면 의도가 담긴 발언인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원래 트럼프 대통령의 DNA 자체가 그렇고요. 원래 또 전략적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미국 대통령제를 전공했는데요. 68년이 너무너무 생각나요. 그러니까 닉슨 대통령의 가장 핵심적인 선거의 전략이 법과 질서의 대통령. 그러니까 본인은 다양한 혼란을 다 진압하고 미국을 평화로운 질서의 나라로 만들겠다라는 건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코로나 방역 실패로 굉장히 곤혹스러웠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면을 반전시켜서 법과 질서를 지키는 자가 누구인가 그리고 법과 질서에 대해서 유약한 자는 누구인가 그거는 졸리는 슬리피 조 바이든. 조 바이든은 유약해. 나는 법과 질서의 대통령이야. 이렇게 하는 어떻게 보면 효과적인 선거 전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프레임을 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재선을 위해서 프레임을 짠다고 하지만 시위가 점점 커지면 재선에 불리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양측면이 있습니다. 예. 지금으로 봐서는 반 트럼프로 여론이 전국이 확산되고 있고 일부 전략가들은 부동층, 여성 교회 지역들이 트럼프의 좀 지나친 인종주의적 언사 때문에 환멸을 느껴서 트럼프를 낙마시키는 것이 될 거다.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죠. 물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계산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건 2가지입니다. 공포소구라고 저희는 그러는데 아니면 희망소구. 2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요즘 시대가 좀 먹고 살기도 어렵고 코로나도 있고 이럴 땐 공포가 먹히죠. 트럼프 대통령의 계산은 인종주의적 갈등을 더 확산시킨다면 심지어 폭동, 소요사태 이런 게 일어난다면 자신이 생각하는 집토끼를 훨씬 더 열정적으로 결집시킬 수 있고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갈등이 확산되는 게 꼭 나쁘지는 않다. 이런 계산을 깔고 있는 게 아닐까. 예측이 좀 틀리길 바랍니다. 너무 잔인하네요. 사실 역대 대통령들은 보수 대통령이든 진보 대통령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국가를 통합하는 역할들을 수행했어요. 대통령의 역할 중에 하나가 힐링 전도사거든요. 조지 W 부시의 아버지 부시도 그랬고 또 진보 쪽에 보면 빌 클린턴도 그랬고 오클라호마 폭탄 테러 사건 때. 제가 대통령제를 공부했지만 미국 역사상 이렇게 전무후무한 이렇게 예외적인 대통령은 앞으로도 존재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이런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에게 G7 초청장을 보냈고 문재인 대통령이 기꺼이 수용하겠다. G7이 뭡니까? 많이는 들어봤어요. 네. G7은 세계 경제를 리드하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최고의 선진국 클럽.
중심으로 해서 미국과 독일, 네. 지금 독일도 이번 코로나 방역 사태 새롭게 부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영국이라든지 프랑스, 거기다가 이태리와 캐나다가 뒤늦게 가입했죠.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일본이 강대국으로서 가입돼 있는데 여기에 공식 초대라고 하는 건 저희가 K-방역 이런 부분에서 훌륭한 성과에 전 세계가 좀 주목하고 있고 그런 점에서 뭐 기쁜 얘기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G7은 이제 경제대국 7개국인 것 같은데 근데 여기 아까 쭉 보니까 중국이 없네요. 그렇습니다. 이번 그 초대가 가지는 의미가 세계가 이제 드디어 신냉전으로 본격적으로 돌입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 선진국 클럽에서 다들 자유민주주의 국가 아닙니까? 물론 트럼프가 또 러시아와 되기 또 친근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러시아도 물론 더 가입시키려고 하겠지만 미국의 기본적인 전략에서는 러시아보다는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공통의 가치를 가진 국가들, 특히 아시아 태평양, 보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인도 태평양 지역의 인도, 그리고 한국, 그 다음에 호주 이 나라들을 포함시켜서 신냉전에서 중국을 철저히 봉쇄하겠다. 중국을 안 그래도 둘러싸고 있습니다. 예. 예. 농구의 그 박스아웃이라는 거 용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상대편을 이 박스에서 밀어내는 거. 그래서 우리가 리바운드를 가져가고 상대를 밀어내는 어떤 전략을 박스아웃이라 그러거든요. 예. 그러니까 중국을 과거 이 소련과 냉전처럼 박스에서 아웃시키고 이쪽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네트워크로 만들겠다. 이런 어떻게 보면 원대한 중장기적인 전략이 깔려 있는 거죠. 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네요.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쨌든 이 초청에 응했습니다. 근데 좀 걱정되는 게 우리가 또 이제 중국도 굉장히 가까운 사이고 우리하고 무역 제1위의 교역국 교역국이죠. 아니겠습니까? 좀 눈치가 보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실 곤혹스럽죠. 근데 이게 현실인 거죠. 저는 수용을 하셨다라는 뭐 소식을 듣고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수용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세계를 리드하는 건 분명하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K-방역에 대한 세계의 주목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것을 잘 활용한다면 굉장히 여러 가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외교는 반드시 물리적 힘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 대통령과 외무부 장관과 이 한국이 가지고 있는 소프트 파워 이걸 가지고 일정한 공간을 좀 펼쳤으면 좋겠어요. 그 사드의 전례가 있다 보니까 이 중국 이거 어떻게 달래야 될지 이 부분이 좀 걱정되는데. 달랜다라는 표현보다는 중국이 실용주의적 나라거든요. 중국에게 무엇이 가장 전략적 이익인가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고 중국도 겉으로 추구하는 가치가 있거든요. 예. 미국도 추구하는 가치가 있죠. 그러니까 국제정치라는 것도 결국은 일정 정도의 명분은 필요합니다. 중국이 추구하는 가치와 미국이 추구하는 가치 사이에서의 일정한 어떤 접착제, 합일점 이런 부분들의 역할을 해나간다면 뭐 완전히 비관적으로 생각할 일만은 아니다. 다만 이제 어려운 상황은 분명하죠. 어려워. 네네. 외교 어렵습니다. 이제 우리가 뭐 역사 속에서도 강국사에서 잘 버텨서 지금의 이 자리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현명하게 우리 국민들 잘 이겨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트럼프 속내를 대신해서 잘 전해주신 교수님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